빈비사라 왕 감옥터를 다녀왔는데 빈비사라 왕 감옥터라고 불리게 되는 그때 당시 마가다국의 비극에 대해서 아까 가이드는 뭐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이야기가 긴데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부처님의 그 가장 큰 후원자는 초기 당시에는 빈비사라 마가다국 왕입니다. 아까 우리가 중림정사도 봤잖아요. 마가다국이 그렇게 큰 강성한 국가가 아니었는데 빈비사라 왕이 태자일 때 인접국 앙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앙가라는 나라의 그 관리가 나와서 왜 국경이 없으니까 마가다국 사람들한테 세금을 막 걷는 거야. 그 빈비사라 왕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앙가국 관리를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마가다국과 앙가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빈비사라 왕이 주도를 해서 앙가국을 복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마가다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는데 앙가국을 차지하게 되니까 굉장히 큰 나라가 됐죠. 결국 세금 때문에 이제 벌어진 전쟁이라 빈비사라 왕은 앙가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세금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보통 식민지가 되면은 자원을 다 뺏어가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마가다국의 사람들과 동등하게 그렇게 세금을 관리해서 앙가국 사람들도 굉장히 빈비사라 왕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16개의 대국이 있었는데 마가다국이 가장 큰 나라가 되고, 그러한 아까 우리가 산 지형을 보셨죠, 그죠? 산 지형을 보셨듯이 왕사성은 굉장한 요새입니다. 요새 역할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번성을 빈비사라 왕이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라가 커지니까 식구들이 많아져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빈비사라 왕도 여러 명의 부인이 있어요. 여러 명의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 중에 가장 예쁜 부인은 케마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케마라는 왕비는 부처님한테 출가를 해버려. 케라. 나중에 이제 서울 우리 법회 가서 이제 뭔가 이제 케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 무상 고무와 이 얘기가 별로 중요한데 이런 얘기하면 좋아해. 그래서 이제 케마는 부처님은 출가를 해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빈비사라 왕비 중에서 빈비사라 왕이 참 저 왕비하고 내가 사이 좋았으면 하는 게 이제 우리 한문으로 위제희 이렇게 해야 돼요. 위대희라는 왕비가 있었고, 그 위대희하고 마가다 빈비사라 왕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자타사투라는 왕입니다. 아까 우리 가이드는 아사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한문적 표현입니다. 아자타사투라는 이제 태자가 생겼죠. 그런데 이 아자타사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니까 빈비사라 왕이 나라가 커지니까 빨리 이제 아들이 생기고 왕족이 탄실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이 생기기를 바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우리 왕사성 근처에 비우라라는 산에 수행하고 있는 선인이 있는데 그 선인이 3년 후에 죽을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위대희 부인의 태로 들어올 것이니까 3년만 기다리시면은 아들을 보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얘기 들으니까 마가다 빈비사라 왕은 아들이 생기는 건 생기는 건데 3년씩이나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3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나는 빨리 아들을 봐야 되겠다고 해서 뭐냐면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 비우라 산의 선인을 죽이게 됩니다. 빨리 죽고 빨리 위대히 부인의 태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죽이게 되는데 그때 그 선인이 죽으면서 목숨이 다하기 전에, 이거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고 사실 본생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선인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시켜서 나를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자연히 위대위 부인의 태에 이제 아들이 생겼고 그 태어난 게 아자타사투인데 그 얘기 쓰는데 좀 불안하잖아 미사랑이. 그 이야기를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하니까 위대위 부인도 아 이게 가지면 안 되는 아이를 가졌나 싶어서 그 아자타사투를 뭐냐면은 그냥 누가 위에서 떨어뜨리는데 안 죽어. 손가락만 다치고. 그래서 아자타사투라는 이름이 원망스러운 장가 하여튼 뭐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자타사투 그래도 잘 키우면 이제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 아자타사투를 잘 키웁니다. 그다음에 구기사랑도 크는 동안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그냥 잘 키우면은 막 이런 저런 이야기 과거에 전쟁했던 이야기 뭐 넘어가겠지 싶어서 잘 키우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게 뭐냐니까 아자타사투가 이제 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빈비사랑은 나이가 들고 자기가 어느 정도 왕국을 관리하다 보니까 욕심에 빈비사라 왕이 복속한 앙가라는 나라의 수도가 참파인데 그 참파에 관리를 보내가지고 참파 사람들 세금을 과하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은 아들이 그걸 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원성이 자제해지지 결국 그 이야기가 빈비사라 왕한테 들어가게 되고 그 뭐냐면은 앙가 사람들한테 세금을 낮게 해준 빈비사라 왕의 의도를 모른 채 아들이 엉뚱한 짓을 해서 아자타사투한테 굉장히 화를 내게 되죠. 또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그것에 속상한 아자타사투가 실망하고 있는데 그때 살살 꼬드기는 사람이 부처님의 사촌 동생 대바다타입니다. 우리가 대바다타 그러잖아. 그러니까 대바다타도 이 요즘 이야기로는 관종이지.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촌 동생. 나도 부처님처럼 될 수가 있는데 에? 왜 이렇게 그냥 나를 몰라주나 라는 관종이고 그 다음에 또 아자타사투도 내가 이제 앞으로 왕 될 건데 세금 이렇게 거둘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나를 혼내면은 나는 사람들한테 뭐가 돼? 라고 하는 이제 곧 왕이 될 자로서의 오만 이게 결합이 되어서 대바다타가 주장 꼬드기는 게 자기가 부처님을 죽여서 불교 고난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네가 아버지를 폐위시켜서 바가다를 통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꼬드깁니다. 대바다타 이야기는 그냥 할게요. 7명의 자객 이야기도 있고 술 취한 코끼리 닐리기리 이야기도 있고 바위에서 뭐냐면 큰 산에서 바위를 굴러뜨려가지고 부처님 발등에 상처를 낸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까 오다 보니까 지왁가 그죠? 빈비사라 왕과 기녀사에서 난 지왁가라는 의사 그 의사의 치료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집토도 보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결국 이제 대바다타는 실패를 하고 아자타사투는 이제 실세니까 실은 그래서 신하들하고 모의를 해서 회의를 시키고 아까 우리가 갔던 감옥에 자기 아버지를 가두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가두게 되고 그 감옥에서 가두어서 아무것도 안 주면은 굶어 죽겠지라고 차마 아버지는 죽일 수는 없잖아. 굶어 죽겠지라고 해서 이제 내버렸는데 아까 우리 가이드 이야기대로 위대위 부인이 몸에 기름하고 꿀 기름 그 다음에 가루 거 이런 거 있잖아. 경과 같은 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먹게 해가지고 아니 감옥에 가둬 놨던 거 살이 잠깐 찌는 거야 아버지가 가서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기 엄마가 이제 그렇게 아버지를 부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난 아자타사투가 위대위 부인 자기 엄마까지 죽이려는 것을 아까 이야기한 지왁가 배다른 동생이죠. 지왁가에 간데 세상에 어떤 왕도 어머니를 죽이는 왕은 없다 라고 해서 참게 되는데 그 난리를 치니까 인접국가 그때 당시에 16개국이 있다면 인접국가에서 야 저놈 너무하다 해가지고 인접국가에 중에서 옆에 있는 호살라의
파사이광, 한문은 파사이광 마사라디라는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마가다국에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마가다국에 자기 여동생을 보내면서 자기 조카를 보내면서 결혼까지 시킨, 그래서 지참으로 카시라는 나라까지 끼워준 그 나라까지 뺏어오고 그냥 마가다국을 굉장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기죠. 아자타사투는 지금 행패를 부리다가 인접국가에 신임을 잃어가지고 난리가 나게 되는 거지. 그런데도 이제 파사이광하고도 부처님하고도 안 좋죠. 왜냐면은 파사이광은 유명한 게 부처님 고향인 카펠라국을 망하게 합니다. 참 그 안에 좁은 지역에서도 여러 인연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파사이광이 다시 이제 자기 여동생 조카 생각해서 그 물질적 후원을 다시 해주고 뭐 하고 해가지고 왜냐면은 마가다국은 존속하게 되었고 빈비사라 왕은 어떻게 되었냐, 누구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불안에 떨다가 67세에 죽게 됩니다. 아자타사투는 그 이후로 굉장히 참여를 하고 부처님께 기일을 해서 아까 우리 칠력굴 결집하는데 결정적인 후원을 해주는 후원자, 깊은 신심을 가진 신심자로서 그 후반,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잘 나라를 다스렸는데 결국 아자타사투도 자기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가다국의 비극의 정설의 이야기가 되죠. 결국 이 이야기 내용은 뭐죠? 인과를 조심해라. 인과를 굉장히 조심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까 이제 우리 그 감옥에서 가이드가 완전한 설명을 못하길래 오늘 저녁에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 잘 살아도 문제고요, 못 살아도 문제고, 경전 안에서 보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한 제자들이 제일 수승하고 탁월한 길을 간 거는 또 사실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 파트너까지 보게 됐는데 우리 저녁 공양 하기 전에 워낙에 저녁 공양하고 졸릴 때 탁 만나야 되는데 졸릴까봐 오늘 또 마지막 하룻밤을 잘 자기 위해서 13쪽 지복한 하룻밤 해서 제가 맛집한 니까야에 있는 좋은 구절을 같이 아침에 읽었죠, 그죠? 저녁마다 읽을 생각입니다. 길지 않은, 자, 다 같이 합성합시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떠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로 거기서 통찰한다. 정복당할 수 없고 흔들림 없는 그것을 지혜 있는 자 증장시킬지라. 오늘 정진하라. 내일 죽을지 누가 알리요. 죽음의 우리와 더불어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노력하여 밤낮으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면 지복한 하룻밤을 보내는 고요한 성자라리. 자, 오늘 저녁 우리 맛있게 먹고 내일은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쿠시나가라라고 이제 아르바는데 쿠시나르에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내일은 굉장히 좀 긴 여정이 되고 해서 내일 또 열반당 가서 부처님께 이제 가사 입혀드리는 의식도 하고 또 내일 가서 또 부처님 열반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